자, 187페이지. 자, 맨 위에 있는 2번 보고기간 말 결산일의 외화 환산 방법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자, 거기에다가 회차 좀 적어주세요. 85회 2. 그 다음에 98회 5. 다시 한번 85회 2, 98회 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아래 맨 아래쪽 보시면 제2절 법인세 회계라고 보이시나요? 법인세 회계? 보이시죠? 얘가 좀 3개 정도 됩니다. 부를게요. 자, 85회 3. 그 다음에 92회 4. 그 다음에 94회 2. 그 다음에 95회 3. 다시 한번. 자, 85회 3, 92회 4, 94회 2, 95회 3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오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애들이 좀 있으니까. 이게 짜증나는 게 법인세 이미 끝났는데 갑자기 법인세 회계가 나오죠, 여러분들. 자,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환산입니다, 환산. 자, 기억하실 게 뭐냐. 일단 우리가 화폐성 외화 항목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게 외화 환산 손익이라고 하죠. 그 성격이 영업의 손익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화폐성 외화 항목은 마감 환율로 하죠. 그 마감 환율이 여러분들이 뭐 법인세로 따진 매매 기준율. 그죠? 그래서 이 외환 차익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죠. 환율의 차이. 그죠? 요거. 자, 그런데 우리가 비화폐성 외화 항목 있죠.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여러분들이 평가하지 않죠. 선급금, 선수금 이런 것도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 평가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하냐면 거래일의 환율로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일까? 평가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마치 이거 내가 만약에 내가 매도 가능 증권을 취득했어요. 취득하면 취득한 날짜의 금액을 취득한 날짜를 표시하겠죠. 근데 얘가 시장 가치를 모른대, 기말에. 시장 가치를 모르면 평가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가끔씩 어떻게 말로 내냐면 취득 원가로 평가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취득 원가로 평가한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그냥 평가하지 말라라는 걸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말로. 이해되시겠어요? 조선말? 조선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래 요런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내가 잡잖아요. 근데 평가를 안 하죠. 근데 거래일의 환율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평가하지 마. 그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여기 있잖아요. 외환 차익 인식하지 말라고. 그죠? 자, 이제 공정가치로 측정할게요.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좀 이해 좀 어려워요. 그 뭐냐면, 우리 재고자산하고요. 재고자산 기말에 저가법 쓰죠, 여러분들. 네? 네. 그리고 유무형 자산도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그랬지만 재평가 모형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시가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재평가하는 애들은.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이나 이런 것들도 투자 자산이죠. 얘네들도 우리가 기말에 평가해야 되거든요. 기말에 평가. 알죠? 그러면 얘네들은 왜 비화폐성 항목이다라고 하면 듣고는 버리세요. 우리가 화폐성이라는 건 뭐냐면 화폐성이라는 건 수량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게 화폐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0를 빌려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내가 받을 것도 $10,000지 $11,000 받진 않잖아요. 상대방한테 야 $10,000 빌려줬지만 $11,000 줘. 이자 무시하고.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재고자산, 만약에 내가 유형자산을 내가 유형자산을 $10,000에 샀대요. 그럼 $10,000만 무조건 파는 거예요? 아니잖아. $12,000에도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 $8,000에도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금액이 변동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게 우리가 또 비화폐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비화폐성은 내가 나중에 줘야 될 게
재화나 용역을 줘도 되지만 그 금액이 변할 때는 화폐가 고정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화폐성이다라고 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예.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면 우리나라에만 법인이 있어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달러 안 쓰거든. 맞죠? 근데 우리 회사는 어디에도 회사가 있냐면 저기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라는 게 있어요. 연결. 실제로는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건 그 회사 하나만 놓고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고요. 보여드려야죠. 아이고, 아이고, 삼성전자. 여기 갔어. 되게 많은데? 삼성전자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 연결 재무제표 있잖아요. 연결 있고, 여기 아래에 그냥 재무제표라고 있죠. 연결 재무제표도 있고, 그냥 재무제표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삼성전자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연결은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법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해외에. 맞죠? 그럼 걔네들을 내가 지배하는 기업이면 걔네들 다 합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 아마 여러분들이 그 문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목적 적합한 건 네, 연결이에요, 연결. 내가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내가 지분율이 좀 높으면 해외에 있는 게 같이 보고해줘야 되고 당연히 맞죠.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당연히 해외에 있는 기업은 당초에 당연히 자기들 나라에서는 당초부터는 예, 우리가 상장 기업이 아니라면 일단 자기 나라 돈을 하겠지. 그래서 미국 법인이면 달러로. 알죠? 일본 법인이면 엔화로 하는데 이제 12월 30일 날 연결 재무제표 할 때는 예,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 달러나 엔화로 되어 있는 거 우리나라 돈으로 해야 되는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되시겠어요? 좀 어려워요, 여기가 좀. 받아들여주시면 안 될까? 표정 안 좋으신 거 아는데? 그죠? 연결 재무제표 하려면 여러분들이 고급 회계라는 거 배워야 돼요. 좀 어려워요, 많이.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일상생활, 내가 뭐, 외국 주식을 산 거예요. 뭐, 테슬라? 좀 애매한데? 표정이, 그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식 안 하시는 분들 모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외국 주식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맞죠? 내가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매도 가는 증권 있죠. 내가 장기 투자 목적 있잖아요. 얘를 외국 법인 있죠. 우리 외국 법인 이럴 수 있죠. 내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속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내 종속 법인인 미국 법인이 또 다른 회사를 좀 투자하기 위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산 거예요. 투자하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취득했을 때 얼마였냐면 얘가 얼마라고 하면 한 예를 들어 300달러였다고 하죠. 그때가 300달러였대. 알죠? 그리고 환율이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였다라고 가정하면 달러당 1,100원이었대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했겠지. 각각 이렇게. 맞죠? 그래서 금액이 얼마였냐면 얘가 33만 원. 33만 원이네. 이렇게. 그죠? 근데 얘네들은 실제로 33만 원 이렇게 표시하지 않아요. 알죠? 그냥 달러로 적는 거지. 예. 달러로 적다가 300달러 적는 거에 나중에 평가할 때 이렇게 하는 원화로 환산하는 거고 기말에. 예. 자, 그런데 이제 12월 31일 날 이제 평가를 해야 돼요. 이 매도 가는 증권에 대해서. 그럼 평가를 할 때는 그럼 계속 주가가 300달러예요? 아니, 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 얘네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평가를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280달러 예를 들어서 떨어졌대. 근데 환율은 오른 거야, 예를 들어서. 달러당 뭐 예를 들어서 1000? 좀 금액이 너무 좀 이상한데? 200이라고 계산하기 쉽게. 여기가 1200이 환율 올라가지고 1200이 된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맞죠? 해당 통화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지만 환율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 한 24만 원. 그럼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보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9만 원 기말에는 환산해서 우리나라 돈 이렇게 외국 기업들은 이렇게 안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해. 이건 우리나라 연결 재무제표를 따는 거고.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환산을 하는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산하는 비화폐성 외항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럼 얘는 당연히 시가가 결정된 날의 환율이 대부분 12월 31일이에요. 대부분. 알죠? 대부분 12월 31일인데 여러분들 실제 그거 아세요? 주식시장은 12월 31일까지 문 안 열어요. 조기 문 닫습니다. 12월 28일인가 그때까지 열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꼭 12월 30일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뀐 거 예를 들면 요거예요. 얘가 얘인 거고 얘가 얘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정가치 이렇게 외화는 이 통화 자체가 다를 수 있죠. 이건 환율이 아니죠. 통화 자체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환율이 왔다 갔다 해서 공정가치가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총 금액이.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어떤 느낌인지. 예. 그럼 이렇게 공정가치가 이렇게 통화가 만약에 단기 손익으로 평가하는 놈이래. 그럼 이 환율 변동 효과도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걸로 하라는 거예요. 얘가 단기 손익, 얘는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300원짜리가 200원 됐대. 근데 얘가 단기 손익으로 평가하는 애래요. 그럼 이 환율 변동 효과도 단기 손익으로 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 두 개 퉁치면 단기 손익을 하라는 얘기지. 평가 손익을. 알죠? 근데 이 평가가 만약에 이 매도 가는 증권은 기타 포괄 손익이잖아요.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면 단기 손익을 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얘가 매도 가는 증권이면 이 300달러가 200달러 된 건 기타 포괄 손익이니까 이 환율 변동 효과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잡으라는 거고. 이해되세요? 만약에 얘가 단기 매매 증권이래.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300달러에서 200달러 된 게 단기 손익으로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환율이 변동하는 효과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라는 뜻이에요. 요 정도로만 나와요. 시험에는 계산하는 문제 안 나와요. 절대 네버. 알았죠?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엔 좀 어렵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되시겠죠? 자, 빨리 넘어갈게요. 여기